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며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에게서 해방만 된다면 모든 것이 장밋 빛일 거란 기대와는 달리 한국은 곧이어 발생한 6.25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년 동안 치러진 전쟁으로 인명과 주택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고 도로와 공장, 핵심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며 꿈도 희망도 없는 국가로 전락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폐허가 된 토지 위에 남겨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재건이라는 대대적인 목표를 가지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기별로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 중심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1차 경제개발이 종료된 1966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밀공학으로 대표되는 광학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거리 측정기, 쌍안경, 현미경, 카메라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학기술이 매우 중요했던 것인데요. 다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광학기술이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발을 한 적이 없었던 영역이었던 만큼 관련 기술과 지식이 전무했던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달러 한 푼이 아쉽던 시기임에도 값비싼 장비들을 해외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가 부흥을 목표로 삼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매우 아쉬운 손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직접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광학기술 습득에 매우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 설립자이자 당시 정경련의 회장이었던 이정림 회장은 광학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광학회사인 대한광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사업을 국가부흥이라는 단순한 애국심만으로 실행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정림 회장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국산 시멘트를 개발하는 대한양해와 대통령이 크게 관심 갖고 있던 광학개발 분야에서 튼튼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기업인의 시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광학회사였지만 냉정히 말해 대한광학의 광학기술력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기술도 없이 성급히 추진했던 광학사업은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회사를 설립한 지 2년쯤 되던 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광학업체인 마미야와 기술 제휴를 맺으며 드디어 제대로 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한광학은 마미야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일부 제품의 설계 도면을 제공받아 한국에서 카메라를 생산하는 등 차츰 광학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일본, 독일, 캐나다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신토부리 카메라 코비카 35BC의 탄생이었습니다. 비록 타 브랜드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제품이었지만 정밀공학의 집대성인 카메라라는 장비를 국내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국내외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체제가 마땅치 않던 1970년대 대한광학의 카메라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이에 세계의 기종을 추가로 개발하며 연간 3만 대의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맘때 대한광학의 성장세에 주목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삼성이었습니다. 경쟁자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의 광학산업은 삼성에게 있어서도 매우 탐나는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한광학이 그럴듯 삼성 또한 광학기술에 대한 기술이 전무했는데요. 이에 삼성은 대한광학이 마미야의 기술을 도입했듯 자신들도 미놀타와 제휴하여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광학과 삼성은 초기 카메라 개발 방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광학은 카메라의 국산화를 위해 마미야와 기술을 제휴하여 개발 노하우를 전수받는 성격이 강했지만 삼성은 그저 미놀타 카메라의 한국 생산 기지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지금의 시각에서 미놀타가 인색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지만 실은 국내 사정에 의한 삼성의 속사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언급하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국가 부흥이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애국이던 시기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은 매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 다양한 품목들이 수입 제한 품목이었고 당연히 카메라도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에게도 카메라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치품으로 인식되었고 당시 반일 감정은 지금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카메라의 자유로운 수출입은 용납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국산 카메라였던 코비카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일본 카메라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 카메라 사업을 하겠다고 나타난 삼성은 미놀타에게도 매우 훌륭한 사업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삼성과 미놀타는 삼성 미놀타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미놀타 카메라의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생산하게 됩니다. 비록 단순 조립이긴 했지만 엄밀히 국내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는 수입 제한 품목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틈에 삼성은 단순 조립만 하는 업체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 차츰 카메라 개발 기술력을 높여나가며 자체 브랜드를 론칭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놀타의 카메라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내에 정식 유통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격돌하며 매일같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푸종 카메라가 개발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카메라는 이쁘고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우수했습니다. 더욱이 일본 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가격 경쟁까지 시작하자 저렴한 금액이 유일한 장점이던 코비카의 경쟁력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983년 삼성 미놀타의 방식을 답습한 금성이 캐논 카메라를 국내에 수입하며 금성 캐논을 론칭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미 삼성 미놀타와 여타 브랜드들의 암거래로 큰 타격을 받고 있던 대한광학에게 금성 캐논이 설립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요. 결국 금성 캐논이 론칭한 같은 해 대한광학은 낮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모두 밀리며 끝내 도산해버리게 됩니다. 삼성과 금성 덕분에 일본 카메라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러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 브랜드들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한국 카메라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도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더욱 좋은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에 자동 카메라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풍을 갈 때 카메라를 챙기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다 1997년 12월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국가부도위기 사태가 발생하며 대한민국이 글자 그대로 망하기 직전까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상주하던 해외 기업체는 계속해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외화는 계속하여 유출됐으며 환율은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정복되기 직전 정부는 IMF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IMF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개중에는 한국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 자본에 의해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던 한국 정부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수용하며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제적으로 한국의 경제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이 여파로 카메라 수입 제한이라는 빗장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도 중반쯤 이때 한국은 이미 IMF에서 빌렸던 195억 달러를 오래전에 조기 상환한 상태였고 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싸이월드가 해외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변되는 1세대 SNS가 활발해지며 사진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고 있던 해외 브랜드들이 드디어 한국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되며 카메라 대중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기존의 카메라 수입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고 유일하게 독자 기술력을 키워온 삼성만이 한국 유일의 카메라 제조업체로 남겨지며 물밀듯이 들어오는 카메라 브랜드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로 카메라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나 미러리스 시장이 시작되자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최후의 한국 카메라 제조사로 남아있던 삼성조차 스마트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하며 한국 카메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카메라 제조회사는 멸종한 상태이며 유일하게 삼양옵티스만이 렌즈 개발업체로서 카메라 관련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